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용문산. 이곳은 단풍여행지로 유명한 만큼 가을 노란빛의 아름다움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양평 용문산은 산세가 웅장하고 계곡이 깊어 고산다운 모습으로 양평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천년고찰 용문사와 은행나무가 있어 가을 여행지로 제격인데요. 사찰의 고요한 분위기와 화려한 단풍의 매력, 지금 바로 만나보실까요? 초입부터 온통 울긋불긋 화려하게 붉게 물든 단풍이 우리를 반겨주는데요. 자, 여기가 용문산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인 일주문입니다. 이 일주문의 특징은 바로 기둥이 2개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기둥이 2개 있는 것은 측면에서 볼 때 하나로 보이기 때문에 일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온갖 속세의 번뇌를 하나로 모아서 진리에 기하는 마음으로 들어오라는 그런 바로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용문사라고 되어 있죠, 현판에. 그건 바로 용문산에 있다는 이야기인데, 옛날에 여기 이 용문산은 미지산이라고 불렀어요. 미지산은 이제 미르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소리나는 글자를 한문으로 옮기면서 이제 미지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초 이성계가 용이들 하는 산인데 용문산이라 부르자 그래갖고 그때부터 용문산으로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주문을 지나 용문사까지 숲길이 이어지는데 맑고 파란 하늘과 알록달록한 단풍으로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숲길을 걷다 보면 출렁다리가 보이는데요. 다리를 건너면 아담한 산책길이 이어집니다. 숲길을 걸어 올라오면 만날 수 있는 사천왕문. 사천왕문은 사찰을 지키는 사천왕을 모시는 문으로 사천왕이 동서남북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이 나무가 양평의 자랑 천연기념물 제30호로 지정된 은행나무입니다. 동양에서는 가장 오래된 유실수로 꼽을 수 있죠. 근데 유명한 만큼 또 이 나무의 탄생설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300년 전에 의상대사가 이곳에 오셔서 지팡이를 딱 꽂아놓은 것이 뿌리가 내려 은행나무가 됐다는 설과, 또 하나는 1100년 전 신라가 망한 경순왕의 아들 마이태자가 나라를 잃은 서름을 안고 금강산으로 가는 도중에 이곳에 들려서 심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 2가지 설을 보더라도 이 은행나무는 1000년을 훨씬 넘은 그런 나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나무가 천왕목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용문사를 지켜주는 수호신, 그러니까 사천왕문의 역할을 했다고 해서 천왕목이라고 불렀고, 또 하나는 이 나무는 그 나라에 기륭이 있을 때마다 그걸 예고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국영목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조선시대 때는 세종 때 이 나무의 그 고목을 인정받아서 당상직첩이라는 그 벼슬을 내리기도 했고요. 1907년도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양평이 의병의 거점이었다 그랬잖아요. 1907년도에 일본군이 그때 당시 의병들이 이제 사찰이 많이 계실 때 여기 용문사를 비롯한 산하사, 상원사, 우리 이 양평에 있는 그 사찰을 모두 불을 태웠어요. 근데 그 다음날 와보니까 정말 사찰은 다 소실됐는데 이 은행나무는 그대로 있으니까 이 일본군들이 도끼질을 합니다. 이 나무를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그런데 갑자기 억수 같은 비가 내려서 도끼질을 할 수 없이 그냥 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련을 겪으면서 이렇게 이제 묵묵히 살다 보니까 호국영목이라는 또 그런 말도 붙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 오셔갖고 손에다 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손이 닿으니까 이 나무가 거의 뭐 고사지경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양평군은 이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고, 또 하나의 보호책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로 저 철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게 이제 90m 높이에 있는 철탑이 45도 각대에 있는 그 나무는 낙뢰를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세워진 바로 피레침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여기서 잘 살 수 있는 그 조건이 뭐냐면, 은행나무는 가뭄을 대비해서 물을 저장한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옆에 흐르는 계곡물이 이 나무에 물을 충분히 섭취해준다. 하루에 이 나무가 거의 2000리터, 12람 정도의 물을 흡수하는데 바로 여기서 이렇게 흡수를 해주고 있고요. 자, 물만 있으면 안 되겠죠. 바로 영양소는 여기 보면 바로 해우소가 있습니다. 저 해우소는 여러분들이 버리고 간 그 오물들이 바로 그게 땅속으로 스며서 뿌리로 그 영양분을 섭취합니다. 조건을 보면 굉장히 여기가 환경이 참 좋은 조건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은행나무는 암수가 같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 은행나무, 지금 열매를 맺으니까 은행나무잖아요. 근데
바로 이 숯나무가 이렇게 근처에 있습니다. 숯나무는 100m까지 이 숯가루를 내뿜으면 이 암나무는 10m 안에서 그걸 흡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같이 안 있어도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한테 굉장히 이 자랑거리 은행나무는 하루에 또 저희한테 그 다른 나무에 비해서 200배 이상의 산소를 내뿜어 준다고 합니다. 참 고마운 나무고 참 우리가 양평군에서 굉장히 자랑인 나무죠. 그래서 저희 양평군은 이 나무를 갖다 보호하기 위한 찬도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1년에 2번 제일을 지냅니다. 하나는 음력 3월 3일 날 3월 삼진날이라 그러죠. 그때는 용문사에서 은행나무 대제를 굉장히 크게 지내고요. 가을에는 저 아래에 거기서 영목제를 또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의 제를 지내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시간이 되신다면 인터넷을 뒤져보면 자세히 나오거든요. 한번 방문하시면 좋은 구경거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문사의 자랑인 은행나무. 용문사에서는 이렇게 크고 웅장한 은행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천년의 세월을 간직한 이 은행나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나무인데요. 천연기념물 제30호로 지정됐으며 오랜 세월 속 용문사 입구를 지키고 있다고 하여 천왕목이라고도 불립니다. 은행나무 앞에는 누군가의 크고 작은 소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 사찰의 주 정각이 어디죠? 대웅전이죠. 이 대웅전의 특징은 뭐냐면 이 현판을 보시면 대웅전이라는데 그 전 밑에 하얀 이렇게 표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낙관이죠. 저 낙관이 바로 뭐냐면 완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완당이 누군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바로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호입니다. 그런데 이 현판은 그 김정희 선생님이 직접 판각한 것이 아니고 봉은사에 있던 그 현판을 그대로 판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웅전에 보면은 이제 목조 건물로 되어 있죠. 굉장히 아름다워요.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지만 목조 건물로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아름답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오른쪽부터 보면은 글씨가 이렇게 있죠. 저거는 이제 뭐 법당이나 그다음 전통 가옥에서 이렇게 좋은 글귀나 뭐 법문을 갖다 적어서 이렇게 매달아 놓다 그래서 기둥 주자를 써갖고 주련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저 주련은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예. 자, 오른쪽부터 있습니다. 불신 충어 만복계 부처님은 온 세상에 가득해서 보현일체 중생전. 중생들 앞에 널리 나타나시네. 수염부가 미부주. 자, 인연이 모두 달라도 다 보살펴 주시지만 이양처차 보리자. 역시 깨달음의 자리를 떠난 적이 없구나 하는 화엄경에 나오는 열애현상품 6권에 나오는 글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저 주련이 박혀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읽는 것보다 자연히 스스로 이렇게 읽으면서 지나가라고 밖에다 내걸었다고 합니다. 사찰의 중심 건물인 대웅전. 석가모니를 봉안하여 사찰에서 가장 중요한 곳인데요. 대웅전을 시계 방향으로 3바퀴 돌면서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네, 경기도 유형문화재 보물 제 1790호인 금동가는 보살 자상입니다. 자, 이거는 작자는 몰라요. 미상이고, 그리고 이제 14세기 초에 그때는 언제냐면 조선이 이제 막 건국되고 고려가 망하는 시기잖아요. 그때 이제 만든 작품이라고 학자들이 그냥 추측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는 저게 청동으로 돼 있던 것을 이제 금을 입혀서 금동 가는 보살 자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고려 시대 때는 이제 굉장히 그 고려 시대 때 불교가 굉장히 융성할 때 당시라 그런지 굉장히 화려하고 기적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뭐냐면 세상의 소리를 다 관여한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분은 모든 우리 온갖 본내와 고통 이런 것을 관세음보살이라는 말만 해도 모든 걸 다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지장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지장전은 명부전이라고 써 있는 데도 많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지장전은 우리나라는 원래 이제 예를 굉장히 중시하는 나라잖아요. 49제 때 예를 지키는 그런 이제 바로 곳입니다. 그러니까 49제 때 예식을 치르는 곳이죠. 옛날에 지장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굉장히 악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지장은 그 어머니를 갖다가 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이제 절에 들어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를 하다가 굉장히 큰 소원을 하나 합니다. 내가 한 중생이라도 지옥불에 떨어지면 성불하지 않겠다라는 큰 소원하시면서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그 망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로 그런 것이죠. 지장전은 뭐 불교 신자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도 많이 예식을 치르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웅전은 고즈넉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풍기며 관광객들의 힐링 공간으로 불립니다. 자, 보물 제531호인 정지국사 부도와 비가 있습니다. 이분의 속명은 원래 김지천이에요. 황해도 재령에서 태어나셨고요. 19살에 장수산 현무암에서 이분이 이제 출가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30세 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무학대사와 함께 중국 영경으로 유학을 가십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인도 승인 유명한 지공 스님을 만나서 그분의 사사를 받은 나홍 스님한테 가르침을 받고 이제 무학대사 다시 귀국을 하시죠. 근데 무학대사는 어떻게 돼요? 조선 태조의 이성계의 이제 국사로서 왕사로서의 활동을 하지만 이분은 나는 정치가 싫다 그래갖고 두루 이제 수양에만 몰두하시다가 천마산 정멸궁에서 이분이 범납 52세, 세수 72세의 나이에 이제 입적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사리가 너무나 많이 나왔고 하도 그게 영롱하다 그래서 당시에 조선 그 태조 이성계가 이분한테 정지국사로 추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비는 이제 요 아래 내려가면 80m에 이제 그분의 비가 있는데 그 비는 그 조선 학자 유명하신 분이죠. 곤근이 이제 이분의 비명과 그리고 이분의 이제 공적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그 비가 바로 80m 아래에 있습니다. 네, 보물제 531호 정지국사 비였습니다. 지금까지 양평 용문산의 가을 모습과 정취를 알아봤습니다. 용문산에 오셔서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오는 힐링의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요?